실제 돈을 빌려줬다라는 법률 관계는 대여금의 청구를 지금 빌려준 채권자가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규율하는 실체법은 사실은 민법 598조 이하에서 소비대차라는 개념을 배우고, 상당히 일반 사람한테는 용어 구사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민법에서 소비대차라는 개념을 배웠어.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이용할 수 있게끔 빌려주고 변제기에 반환받는 이런 약정을 소비대차라고 그래. 그래서 변제기가 지나면 빌려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규율되어 있어. 그러니까 변제기가 지나면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야. 그 반환을 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다수 사건은 형편이 안 돼서 못 갚고 있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상황일 거야. 실제 우리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건 빌려준 사람은 빌려줬다고 하는데 빌려받은 사람은 빌린 적 없다. 또는 빌렸는데 갚았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 뭐 이런 게 실제는 사실은 분쟁이 의미 있는 싸움이 되는 분쟁이고, 처음에 말한 빌린 거 맞고 갚은 적 없고 갚아야 되긴 하는데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갚고 있다. 이런 게 실제는 분쟁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사실적으로 변제를 할 형편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치열한 공방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돈을 갚아야 되는 것 자체는 다툼이 없어.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그런 류의 대여금 청구가 많이 있어. 실제는 우리가 의미 있게 막 법 배운 것을 어떤 요건 하에 효과를 규율하는 이 싸움을 벌리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채권자라고 하는 갑으로부터 채무자로 지칭된 을에게 건네간 것에 전제로 해서 싸움이 실제 의미 있게 벌어진다는 것은 그 간 게 과연 소비대차의 대여금으로 간 거냐. 그럼 무슨 사건이 실제 있냐면, 여러분은 뭐 요새 세상이 다 그래지니까 그런데 최근에 많이 실제 법원까지 오는 사건이 애인 관계로 남녀 간에 사귀다가 나중에 이제 틀어졌어. 틀어졌는데 남자 측이든 여자 측이든 경제적으로 상대방 사귄 사람한테 갔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많어. 여러분이 생각해봐. 내가 최근에 본 사건은 이런 사건이야. 여자가 직업이 있었어. 남자가 대학생이야. 여자가 한 살 많아. 그 다음에 여자는 직장이 있어. 근데 약간의 1시간 떨어지는 거리에 서로 직장 때문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차를 한 대 사줬어. 그래서 데이트를 했어. 그런데 깨졌어. 어떻게 됐어? 싸움이 이제 어떻게 났어? 그 여자가 차를 사줬는데 차 대금을 내줬으니까 지금 깨진 상태에서 차값을 내놔라라는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어. 남자 측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줬는데 왜 지금 돈 달라고 하느냐?
찻값 달라고 하느냐라고 싸움이 벌어졌어. 이건 지금 대여 사실을 놓고 다투는 거야. 여자 측은 찻값을 빌려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찻값 내놔라 이거야. 남자 친구는 지금 법적으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남자친구는 지금 법적으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중요된 거다. 지금 첫 번째부터 그냥 탁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지금 나머지 사람 생각할 기회를 봉쇄됐는데 증여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상당히 지금 어려운 용어를 구사해버렸어. 지금 소비대차가 아니라 남자 측은 증여됐다라고 하는 거야. 소비대차와 증여의 차이는 뭐야? 소비대차는 반환의 약속하에 어떤 금전이 간 거야. 그러니까 반환해야 돼. 증여는 민법의 증여계약을 봐봐봐. 금전이 간 거는 똑같은데 소비대차와 똑같은데 소비대차는 반환해야 돼. 변제기가 되면. 증여는 반환이라는 개념이 없지. 속된 말로 그냥 공짜로 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는 그 찻값을 공짜로 대준 거다. 지금 와서 왜 찻값 달라고 하느냐 라는 방어를 펼치는 거야. 그래서 소송이 된 거야. 여자 측이 찻값 내놓으라고 하는 소송이 된 거야. 물론 그 찻값 내놓으라는 거 플러스 데이트 비용 쪼잔한 거 다 붙였어. 찻값만 다 큰 먹으로 냈으면 이 사건이 딱 두드러지는데 거기에 둘이 놀러 다니면서 쓴 것까지 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붙여서 내버리는 바람에 조금 사건이 희석됐어. 뭔가 음식 사 먹고 어디 놀러 가고 뭐 극단적인 경우는 어디 가서 뭐 그런 내역까지 다 나와. 근데 찻값만 딱 붙였으면 조금 이 싸움이 곤혹스러운데 그런 음식값 같은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경우는 원고 측이 여자가 되니까 좀 그런데 보통은 그런 류의 케이스는 찌질남이 많아가지고 남자가 원고가 돼서 여자한테 이제 해고당하고 해고가 아니라 결별당하고 열받으니까 막 내놔라 이런 게 많았는데 이 케이스는 여자 측이 경제력이 있으면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용했던 비용 같은 걸 같이 청구하는 바람에 조금 사건이 희석됐어. 약간 데이트 비용은 좀 그렇지. 데이트 비용 돌려달라는 건 좀 그렇잖아. 그 뭐 23,000원 쓴 거 막 카드 사용 내역 해가지고 그것도 그래도 한 100여만 원 되는 거야. 카드 내역에 따라서 뭐 주유비 뭐 어디 뭐 무슨 생선구이 먹은 거 무슨 회 먹은 거 그러니까 그것까지 청구하는 바람에 이게 싸움이 좀 이렇게 딱 그 자동차 대금 정도만 딱 청구했으면 판단자라면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아? 판단자라면 지금 판단자라면 지금 왔어. 둘이 헤어지는 마당에 감정적으로도 막 격한데 이제 극기 안 되니까 소송을 냈어. 소송 내기 전이라도 하여튼 여러분이 판단자라면 어떤 판단을 상식적으로 그냥 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 거기서 누구 손을 들어줄 거야? 여자니까 여자 편? 아니면 남자 편? 그래도 찻값이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야. 찻값이. 그럼 그냥 공짜로 사줬다고 판단한다는 거네? 만약 남자 측 이야기에 한다면? 판단자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실질적으로 사용한 걸 보고 남자 측으로 남자가 주로 사용은 했어. 그래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데이터라 그 남자는 주로 여자가 데이트 때문에 자기를 사줘서 자기가 그냥 끌고 다닌 거일 뿐이다. 그래서 여자가 그런 용도로 사준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해. 어떻게 생각해? 소비대차에 근거가 없으면 사준 것 같아? 남자 측이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남자친구. 그냥 사준 거로 봐? 네. 그래도 대금 차 1200만 원 정도 대금인데 사줬다. 여자들한테 다 그런 선물 받았나 보지? 어때? 소비대차인 것 같습니다. 소비대차 같아? 아, 빌려준 거 같, 여기는 빌려준 거 정도로, 의미로? 어떤 근거로? 그냥 액수가 좀 크기도 하고. X 큰 것만으로는 또 내가 그렇게 몰고 가서 그렇지 1200만 원이냐 뭐 10만 원이냐 X도 물론 분명 중요한데 꼭 그것만으로 결정될 일은 아니긴 하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일단 애정하는 게 기인해서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은 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일시불로 차 값을 다 냈으면 그리고 할부로 내는 게 두 가지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 만약 할부로 이거는 일시불로는 사줬더라고 1200만 원 정도 할부는 아니고 예를 들어 할부를 줬다는 뭐 일단 증여로 보고 그 상대방 할부액에 남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뭐 유체사한 게 없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이 여자의 뭐 경제력이 뭐 넉넉한 사정, 여자의 경제력이 넉넉하거나 남자 유체 사유가 없으면 할부까지도 여자가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자가 뭐 경제적으로 많이 고생하거나 남자방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건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자 측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소비대처 소비대차가 맞는 것 같아. 왜 어떤 그냥 준 게 아니라 연인 관계라는 데 기인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에 생각이 있다면은 그때 사줄 때만 막 너무 좋아할 때니까 막 1억 원이라도 줄 맘 아니었을까? 그 나중에 너 이거 돌려줘야 된다라고 1200만 원 건네줬을까? 차 뽑는데 1200만 원 입금을 했더라고. 1200만 원 입금해서. 그러니까 사줬다는 표현이 지금 좀 정확히 말하면 입금을 시켜서 남자애가 차를 뽑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입금된 건 있단 말이야. 1200만 원 간 거. 요게 이제 증여냐 소비대차냐지. 증여냐 소비대차냐인데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 담당 판사는 실은 내가 아는 판사인데 내가 2010년에 일본에 동경대 가서 공부할 때 판사로 파견됐던 사람인데 총각이었었어. 그 뒤에 작년에 이 사건일 때는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총각이었는데 총각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데이트 경험이 총각이니까 오히려 있어서 그 상황을 잘 알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네. 그건 아무 이 사건에 의미 있게 작동할지 어떨지 모르겠네. 만약에 무슨 혼인관계 사건에서는 혼인도 안 한 판사가 뭐 이혼하는 당사자만 뭐 알까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더 그 2010년에 총각이었었는데 뭐 하여튼 작년 기준은 어땠을지 모르겠다. 참 곤혹스러운 사건이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데이트 비용까지 청구돼가지고 조금 이게 희석이 됐어. 데이트 비용이 없이 그냥 딱 차대금만 딱 했으면 판단자도 곤혹스러워 이 사건은. 이런 류의 사건이 요새 많다는 거야. 요새. 그래서 많은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 소비대체냐 증여냐 참 판단자도 어려운 사건이야.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 청구 자체가 하필이면 그리고 돈 내놓으라고 그랬지 그 차 내놔라라고는 또 안 했어. 차를 내놓으라고 하는 청구를 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쪽 남자 측은 만약 차를 돌려달라고 했으면 에이 돌려주고 말고 했었을 수도 있을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결별을 하니까 그 1200만 원 플러스 이제 아까 사용 둘이 놀러 다니면서 쓴 거 내놓으라고 하는데 하여튼 1200만 원만 본다면 1200만 원으로 달라고 하니까 조금 더 뭔가 이 저항감이 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 차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감가 생각이 되고 한 1년 썼으니까 차 돌려달라고 했을 거라면 헤어지는 마당에 뭐 그런 것까지 깨끗이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복잡해졌어. 복잡해졌어. 그래가지고 판단자인 사람은 이 케이스를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이것을 법에 따라서 소비대차냐 증여냐라고 판단자조차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그것을 일도 양단이라고 그래. 소비대차냐 증여냐. 그럼 다른 상황 없으면 소비대차면 돌려줘야 되는 거고 증여로 보면 안 돌려줘도 되는 건데 그것이 일도 양단인데 이 판단자도 참 판단하기 어렵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복잡 미묘한 그게 있잖아.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3자끼리 만나서 돈이 건네준 것에 대해서 소비대차냐 증여냐 하기 이전에 두 사람 간이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거가 담긴 아주 현명한 해결이 이게 과연 일도양단으로 소비대차냐 증여냐로 결론을 맺기에는 참 법이 딱 칼로 베듯이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해결이냐 라고 다시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소송을 통한 판결만이 정답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법으로 트레이닝 받고 사법연수원에 우수한 교육을 받은 우수한 판사라도 지금 이 케이스의 현명한 판단은 증여냐 소비대차냐 라고 내려주는 게 과연 그럼 현명한 판단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런 판결에 의한 일도 양단의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또 하나 뭐를 가르쳐줬어? 소송에서 무엇을 가르쳐줬어? 소송법에서